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김광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간은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죠. 시각, 청각, 그리고 촉각, 그리고 후각과 이 미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인간이 얻는 정보의 약 70%를 시각을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각 정보는 우리 인간이 어떤 지능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주변을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어 보면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할 때 주변에 어떤 차들이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아마 이해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숫자 데이터들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이 학습된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 숫자, 이 데이터 인풋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죠. 생산 공정 같은 경우에는 온도라든지 기압이라든지 이런 조건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이런 걸 예측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다시 어떤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자극,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 이를 뇌에서는 이 이미지상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그리고 이미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해석을 하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눈에 해당되는 카메라에서 이를 촬영해서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고 인공지능에서는 여전히 이게 어떤 물체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생각해 보시면은 사과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것이 사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뉴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숫자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과는 지금 보시는 사과, 파란 사과 외에도 색깔이 다른 빨간 사과, 모양이 다르거나 심지어는 어떤 왜곡이나 변형이 일어나는 이미지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과인 거죠. 하지만 이미지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이미지를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안게 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서 X의 이미지인지 O의 이미지인지를 분류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5가지의 X 이미지와 O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맨 앞에 있는 가장 정상적인 이미지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미지상에서 위치가 바뀌거나 또는 작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약간 회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좀 더 두꺼운 펜으로 X나 O를 그리면 굉장히 두꺼운 이미지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도 다 똑같이 X 또는 O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이 이미지를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X 이미지와 약간 변형이 생긴 이 X 이미지 둘 다 X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서로 다른 이미지를 어떻게 똑같은 X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 이미지는 조금 전체적으로는 다르더라도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 지역적인 특징들을 갖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면 대각선 이미지라든지 가운데에 있는 조그만 X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위치는 달라도 어떤 동일하게 갖고 있는 특징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지가 서로 조금은 다르더라도 어떤 지역적인 피처들이 유사하면 우리는 이 서로 다른 이미지가 동일한 X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건 이미지상에 있는 이런 로컬 피처들을 어떻게 뽑아낼 거냐 하는 게 중요해지겠죠.
자,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바로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입니다. 이 컨볼루션 연산은 지금 현재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터를 사용해서 이미지의 왼쪽 끝에서부터 계속 슬라이딩을 해 가면서 이러한 피처들이 어디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뽑아낼 수 있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서 예를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집의 이미지가 있죠. 여기에 수평 성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찾는 필터를 사용해서 왼쪽부터 쭉 스캐닝해서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이미지에서 하얗게 된 부분, 그러니까 수평 성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산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CNN, 즉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현재는 여기에는 얼룩말의 이미지가 있네요. 이 얼룩말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먼저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로컬 피처들이 어디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뽑아내는 부분을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피처 익스트랙션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얼룩말 이미지의 어떤 지역적인 로컬 피처들이 어디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 결과를 바로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이 뒷부분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이미지가 어떤 말인지 얼룩말인지 또 개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앞부분에서 로컬 피처들을 뽑았기 때문에 설령 인풋 이미지가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얼룩말의 이미지하고 조금 다른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이 두 이미지들은 동일한 로컬 피처들을 쉐어할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여전히 이 모델에서는 이게 얼룩말의 이미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CNN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가지고 왔고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는 이 조그만 많은 이미지들은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떤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굉장히 큰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CNN 모델들의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최근도 아니네요. 벌써 2017년만 해도 이 CNN 모델을 사용을 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로 이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CNN이라고 하는 방법은 만능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CNN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화면상에 보시는 이 왼쪽의 어떤 이미지들을 보시면 동일한 이미지입니다만은 이 뷰가 다르게 촬영이 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또한 뷰만 다른 게 아니라 배경도 다르고 또한 조명 상황도 다른 이미지들입니다. 당연히 동일한 이미지이죠. 사람은 당연히 동일한 이미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CNN은 로컬 피처들을 뽑아서 이게 얼마나 많이 유사한지를 보기 때문에 정면에서 촬영된 이미지하고 옆면 또는 뒷면에서 촬영된 이미지는 아무래도 로컬 피처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CNN은 이러한 이미지들을 동일한 이미지라고 판단하지 못할 경우가 큽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오른쪽의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좀 우스운 이미지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보기에는 당연히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왼쪽 오른쪽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사람 얼굴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CNN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이미지는 유사한 로컬 피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이 둘 다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입술과 코의 모양이 둘 다 존재하죠. 로컬 피처들을 동일하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CNN은 아마도 이 두 이미지를 둘 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한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최근에는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라고 해서 시큐리티 관점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당연히 돼지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어떤 특정한 노이즈를 더하게 되면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돼지의 이미지입니다만은 CNN은 로컬 피처들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 주어진 이미지를 여객기로 잘못 판단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유용한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 주어진 이미지는 사실은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180도 회전한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은 뇌에 어떤 3D 코디네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미지가 첫 번째 이미지를 180도 돌린 거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CNN 모델은 여전히 어떤 로컬 피처들을 찾아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뒤집혔다라는 건 인식을 못하고 아마도 로컬 피처들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두 이미지를 서로 다른 이미지라고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렇듯이 CNN 자체가 만능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디스어드밴티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VIT, 즉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약간 소개를 드리도록 하면, 이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는 이 방법론을 먼저 약간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방법론은 사실은 NLP, 즉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분야에서 먼저 개발이 되었고 활용이 많이 된 어떤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시퀀스 투 시퀀스의 방법론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그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동 번역하기 위한 수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I am a student라는 영어 문장이 있을 때 이거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한다 하면 주스 제티디앙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방식은 I라고 하는 인풋이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프랑스어 단어인 주,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오면 suis, 이런 단어들을 1대1로 매칭을 하고 각각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최종 문장을 완성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오류도 많았고 그 결과가 훌륭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는 방법은 인간이 언어를 번역하는 것처럼, 즉 I am a student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오면 우리 뇌에서는 그 문장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장의 의미에 맞는 프랑스어 문장을 단어 하나씩 새롭게 써 나가는 구조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인코더 부분에서 들어오는 문장을 인풋으로 받아서 이 의미를 해석을 하고 이거를 중간에 있는 컨텍스트 벡터라는 데 저장을 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있는 디코더에서는 이 컨텍스트 벡터에 있는 의미를 받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새로운 프랑스어 문장들을 단어 하나씩 출력하는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이 새로운 모델로 인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어떤 단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입력되는 문장이 굉장히 긴 경우, 뭐 여러 개의 문단이라든지 굉장히 긴 경우에는 그 의미를 해석해서 담는 이 중간에 있는 컨텍스트 벡터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with attention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는데요. 컨텍스트 벡터를 무한정 늘리지 말고 디코더 부분에서 어떤 단어를 출력을 할 때 인코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들어온 단어가 더 연관성이 큰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더 정확한 출력을 하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땡큐라고 하는 영어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고마워 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마워라고 하는 단어가 출력이 될 때는 앞에 있었던 땡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올 때 맨 앞에 있는 땡크라고 하는 동사하고 가장 관련성이 크다라는 거를 학습을 할 수 있다면 이 고마워라고 하는 단어를 출력을 할 때 이 인코더 부분에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출력을 한다면 짧은 이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해서도 보다 정확하게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구조는 이러한 인코더와 디코더를 여러 레이어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여러 레이어로 쌓아 올림으로써 주어지는 어떤 그 인풋에 대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굉장히 복잡한 이런 관계성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코더 부분에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디코더 부분에서는 이 셀프 어텐션뿐만 아니라 디코더에 출력을 할 때 앞에 여러 레이어로 쌓아 올렸던 인코더 중에서 어떤 부분하고 좀 더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모듈까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 필요성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VIT, 즉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이 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런 트랜스포머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다만 문장이라고 한다면 그 문장은 하나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각각의 단어들을 하나의 토큰이라는 개념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지에서는 이 토큰의 개념을 뭘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다 나온 게 바로 주어진 큰 이미지를 여러 개의 작은 패치로 쪼개자. 각각의 이 쪼개진 패치들을 하나하나의 토큰으로 사용을 해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각각의 작은 패치들이 서로 얼마나 관계성이 큰 건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새의 이미지다라고 한다면 새는 앞부분에 부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몸통에 있는 부분에 날개가 있을 겁니다. 또 다리도 있겠죠. 마지막 끝부분에는 꽁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각각에 해당되는 패치들이 서로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면 새의 전체적인 모양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미지를 잘게 쪼개서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 어떤 관계성을 갖느냐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CNN의 어떤 한계들을 굉장히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트랜스포머 모델, 이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이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고 있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의 어떤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전제 조건으로서 데이터가 충분하기만 하다면 이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은 대부분의 어떤 비전 태스크들,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트래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비전 태스크에서 CNN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이미지에서 어떤 글로벌한 인포메이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 또한 그 이미지의 어떤 컨텍스추얼한 어떤 언더스탠딩이 훨씬 중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지가 굉장히 큰, 그러니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인 경우에는 연산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단점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CNN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로컬 피처들에 집중하다 보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굉장히 크더라도 그만큼 연산량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태스크의 성격에 따라서 이 기존의 CNN 모델을 쓸 건지 아니면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쓸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AI가 이미지나 영상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